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상원의원 알렉세이 뿌시코프가 파르레멘츠카야 가제대 개국한 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서구 지배 종말에 대한 모스크바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한마디로 포스트 아메리카 세계입니다. 그는 미국을 두고 한때 할머니격인 영국 제국으로부터 탈출한 의붓 아들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뿌시코프에 따르면 미국은 독립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 양안사이에 깊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뿌시코프는 세계는 영구적인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21세기는 다른 모든 국가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단일한 초강대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며 경제, 군사 및 정적 세력 균형 모두에 반영되고 있다. 그는 자기 생각에 마침내 다들 20세기의 공식을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20세기는 한두 개의 국가가 전반적인 힘에서 다른 모든 국가를 압도해 세계를 지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기 초에는 영국과 독일, 1930년대는 히틀러의 독일,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 그리고 소련 붕괴 후에는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세계 무대에 단일 초강대국이 등장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다극화는 슬로건인 동시에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무게 배분으로 볼 때 어느 나라도 다른 모든 나라를 짓밟을 수 없다고 뿌시코프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논평하면서 뿌시코프는 현실은 다르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격 여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인 군사적 모험에 뛰어들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을 때처럼 자폭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사실일지 블러핑인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는 최소한의 군사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이나 폭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뿌시코프는 또한 세계 경제 균형의 변화를 지적하며 미국이 더 이상 그 분야에서도 무적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명목상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 GDP로 계산하면 오랫동안 중국에 뒤처져 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주요 군사 강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에서조차 모스크바가 세계 군사력 순위 2위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뿌시코프는 또 세계 경제의 심오한 구조적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구매력 기준 GDP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비서구권 국가라고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그 주인공인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소련만이 상위 10위권을 들었고 나머지는 모두 서구권 국가와 일본이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뿌시코프는 세계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욱 균형을 이루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는 적어도 10개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객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정치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다극화된 환경에서 서방 집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뿌시코프는 일부 전통적인 유럽 강대국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자기 사견에 10년쯤 후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경제력 면에서 주요 국가 순위에서 밀려나고 멕시코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가 붕괴된 후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아직 불분명한데, 이는 그들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의존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구가 통일된 지정학적, 문명적 블록으로서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뽀시코프는 대서양 양안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무르익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때 할머니의 집에서 탈출했던 영국 제국의 의붓 아들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미국은 독립을 원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할머니격인 영국에 대해 네가 잘못 행동하면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투자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도입하는 제재를 보면 말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부재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뽀시코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심 5개국 체제 창설 가능성에 대한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초안에 가깝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유출된 정보에 기반한 개략적인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그 개략적인 내용조차 유럽의 경악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트럼프가 유럽을 세계 권력의 주요 중심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